현존 최고 성능의 컴퓨터로 1만 년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3분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구글이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IT 컨설팅 기업 가트너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탐색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 기업에 뒤처질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간단히 표현하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한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를 개척한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접하고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이전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해절, 간섭 등 파동 현상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에너지가 일정한 단위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비달 이론입니다. 비달은 광자 또는 광양자라고도 하는데 빛을 잘게 쪼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양자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총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빛 알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미시세계에 대한 연구는 빛의 사례처럼 물리량들이 띄엄띄엄 떨어지게 되는 양자화가 미시세계의 운동을 이해하는 핵심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번역된 영어의 퀀텀은 양, 퀀티티를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이러한 양자화를 바탕으로 미시세계에서 어떤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첩과 얽힘. 중첩은 여러 양자값의 상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0과 1의 두 양자값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측정하기 전에는 양자값이 0이거나 1이 나올 확률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되고 나면 0 혹은 1만 관측되면 더 이상 중첩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얽힘은 두 개의 부분계를 특별한 처리를 통해 만든 상태로 얽힘 상태에 있는 부분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측정값에 따라 반대쪽의 양자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핀이 0인 파이온이 전자와 양전자로 붕괴한다면 스핀의 총 양자값이 0인 계이기 때문에 둘이 떨어진 뒤 하나의 스핀이 업인 상태라면 반대쪽은 다운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 전까지 어느 쪽이 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러한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된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0과 1, 이분법과 달리 양자역학적 0과 1 상태로 기술됩니다. 달리 말하면 0과 1 이분법에서 비트는 반드시 2의 n제곱개의 조합 중 한 개의 값을 선택해야 하지만 큐비트는 이들의 중첩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첩을 이용한 특징이 양자 컴퓨팅의 강점을 발휘하는 부분이죠. 기존의 컴퓨터는 모든 조합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산출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든 조합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얽힘 현상을 통해 통신이나 계산 과정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보 간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공간적인 거리에 무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양자 전송, 양자 정보 기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에서는 경쟁적으로 양자 컴퓨터 칩 연구 개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발달하게 되면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빨라지게 되고 이를 활용하면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분자 설계 최적화, 화학 반응의 양자역학적 시뮬레이션, 암치료 약물 발견, 물류 최적화, 도시교통 서비스 최적화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양자 우위의 입증, 연산 능력 확장을 위한 큐비트 수의 확대, 연산이 진행되는 동안 양자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제어하는 문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확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기존의 암호 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양자 암호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죠. 이처럼 양자 컴퓨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7년이면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하이엔드 컴퓨팅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걸음마 단계의 양자 컴퓨팅이 두 발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988년에 도입된 슈퍼컴퓨터보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하니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내신 공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